안녕하세요. 인생 꽃길 빨리빨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얼굴과 목만 깨끗이 씻으면 충분하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귀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20년간 생활위생과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뒤 청결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귀뒤 관리 하나만 바꿔도 냄새와 피부 트러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62세 박영희 님도 귀뒤 관리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깨끗이 씻었는데도 은근한 냄새가 난다거나 얼굴은 괜찮은데 목 주변이 자꾸 가렵다거나 아무리 관리해도 피부 트러블이 반복된다거나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귀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귀뒤는 우리 몸에서 가장 피지와 땀이 많이 쌓이는 곳 중 하나인데 정작 관리는 가장 소홀히 하는 부위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귀뒤 청결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단 10초만 투자해도 피부가 달라지고 냄새 고민이 사라지고 심지어 전체적인 피부톤까지 개선될 수 있어요. 2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귀뒤 청결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피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귀뒤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댓글로 평소 귀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박영희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2세이신 박영희님은 평소 샤워를 정말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짐없이 씻고 얼굴도 이중 세안까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을 지우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물티슈로 귀뒤를 한번 닦아보셨대요. 그런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분명히 샤워를 깨끗이 했는데 물티슈에 검은 때가 묻어 나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박영희님은 매일 귀뒤를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며칠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가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사실 본인도 모르게 은근한 냄새가 났는데 귀뒤만 관리해도 그 냄새가 깔끔하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빛이 한층 밝아진 걸 느끼셨대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손주가 할머니한테 와서 냄새가 좋다고 말해줬을 때였어요. 평소에 손주가 가까이 오면 혹시 냄새 날까 봐 살짝 걱정되곤 했는데 오히려 손주가 먼저 좋은 냄새 난다고 말해주니까 가슴이 뭉클하셨다고 해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박영희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더 자신감이 생기고 거울 보는 것도 즐거워지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지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박영희님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귀뒤 청결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 트러블 감소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귀뒤는 우리 몸에서 피지와 땀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중 하나예요. 목과 얼굴이 만나는 접점이다 보니까 각질과 노폐물이 쌓이기 정말 쉬운 구조거든요. 일본의 위생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귀뒤를 하루 2번씩 꾸준히 닦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관리한 그룹에서 붉은기와 여드름 발생률이 무려 40%나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68세 박영수 님도 귀뒤 뾰루지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목 뒤쪽으로 작은 트러블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셨어요. 그런데 귀뒤 청결 습관을 시작한 뒤로는 뾰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가려움까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관리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무향이면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서 하루 한두 번 정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피부 트러블 관리할 때 귀뒤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얼굴 중심으로만 관리하시는데 귀뒤까지 함께 관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노인냄새 제거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나이가 들수록 은근한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냄새의 상당 부분이 귀 뒤에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귀 뒤에 피지와 땀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한 원인이기도 해요. 국내 한 요양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귀뒤 관리를 시작한 어르신들 중에서 80% 이상이 악취 감소를 경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아까 말씀드린 박영희 님도 손주가 할머니 냄새가 좋아졌다고 말해준 순간이 가장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박영희 님의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아준 거예요. 관리법은 아침 저녁으로 10초씩만 투자하시면 돼요. 샤워할 때도 귀 뒤까지 꼼꼼히 세정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닦은 다음에 반드시 수분을 말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이 더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본인도 모르게 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제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로 피부톤 개선 효과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 귀 뒤 청결이 전체적인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귀 뒤 부분을 깨끗이 관리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져요. 목과 얼굴 주변의 혈액 순환도 개선되고요. 이런 순환 개선이 피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피부톤이 밝아지는 거예요. 림프 순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순환이 좋아질 때 피부톤이 평균 15% 정도 밝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치죠. 박영희 님도 귀뒤 관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울 속 얼굴빛이 한층 환해진 걸 느끼셨다고 해요.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효과를 높이려면 귀 뒤뿐만 아니라 턱과 목이 연결되는 부위까지 함께 닦아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를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 피부톤 개선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관리법보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가려움 완화 효과입니다. 귀 뒤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특히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간질간질해서 자꾸 긁게 되죠. 귀 뒤 가려움의 주된 원인은 쌓인 각질과 피지, 그리고 세균 자극이에요. 이런 것들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피부과 전문 연구 결과를 보면 귀 뒤 청결 관리를 시작한 그룹에서 가려움이 평균 60% 정도 완화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개선이죠. 박영희 님도 밤마다 귀 뒤를 긁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청결 관리를 시작한 뒤로는 그런 습관이 완전히 사라져서 숙면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물티슈보다는 미온수로 가볍게 세정한 다음에 보습제를 살짝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하루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닦으시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귀 뒤가 간질거려서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부염 예방 효과예요. 귀 뒤는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정말 잘 생기는 부위 중 하나거든요. 습하고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염증이 쉽게 발생해요. 귀 뒤 청결 습관만 잘 지켜도 피부염 재발률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박영희 님도 귀 뒤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자주 생겼는데 청결 관리를 시작한 뒤로는 그런 반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관리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30초만 귀 뒤 닦기를 습관화하시면 돼요.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필수고요. 혹시 여러분도 귀 뒤 피부염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된 거예요. 이처럼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피부와 건강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어요. 하루 10초면 충분한 간단한 관리인데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안 후에 귀 뒤를 닦는 습관을 만드시면 하루를 정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질 끝내신 다음에 딱 10초만 귀 뒤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알코올 성분이 강한 티슈는 피하시고 순한 물티슈나 젖은 수건을 사용하시면 돼요. 70세 김영미님은 양치질 후에 귀 뒤 닦기를 습관으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하루 종일 개운함이 유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는 어떤 건강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귀 뒤 관리도 그중 하나로 추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외출 후 관리법이에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때 귀 뒤를 그냥 방치하면 냄새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샤워 전에라도 귀 뒤를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땀이 마르기 전에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닦은 다음에는 반드시 통풍을 시켜서 습기를 제거해 주셔야 해요. 65세 이정호님은 가방에 작은 물티슈를 항상 챙겨 다니신다고 해요. 외출 중에도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외출 후 샤워 전까지 귀뒤 관리를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해요.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혼자서 습관을 만들기보다는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더 쉽게 습관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서로 확인해주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아요. 샤워 후에 서로 귀뒤가 깨끗한지 확인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관리할 수 있어요. 단, 아이들이나 손주들 피부는 어른보다 훨씬 민감하니까 전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극적인 제품은 아이들 피부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72세 박순자님은 남편분과 함께 귀뒤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서로 챙겨주는 재미로 하신다고 해요. 건강관리가 부부 사이의 새로운 소통 수단이 된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귀뒤 관리를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건강한 습관을 가족과 나누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어요. 네 번째로 취침 전 정리 습관이에요. 잠자기 전에 귀뒤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주무시면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좋아요. 저녁에 얼굴 세안하실 때 귀뒤까지 함께 닦아주시면 돼요. 하루 동안 쌓인 피지와 먼지를 깨끗이 제거하고 주무시는 거죠. 이때도 수분이 남지 않게 완전히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66세 최영숙님은 취침 전 귀뒤 관리를 시작한 뒤로 밤에 가려워서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해요.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관리 습관들을 갖고 계신가요? 귀뒤 정리도 그중 하나로 추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계절별 맞춤 관리법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귀뒤 관리도 계절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여름철에는 땀과 냄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해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닦아주시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건조함 때문에 각질이 더 많이 생기니까 닦은 다음에 보습제를 가볍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외출 후에는 꼼꼼히 닦아주시고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74세 한국수님은 계절마다 다른 방법으로 귀뒤 관리를 하신다고 해요. 여름에는 자주 닦고 겨울에는 보습에 신경 쓰시는 식으로요. 덕분에 1년 내내 트러블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계절마다 귀뒤 관리를 다르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절별 맞춤 관리로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외출용 관리 키트 준비법이에요. 집에서만 관리하기보다는 외출할 때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작은 파우치에 개별 포장된 물티슈 몇 개와 작은 수건을 넣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바로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여행 갈 때나 장시간 외출할 때는 정말 유용해요. 호텔이나 펜션에서도 평소 습관대로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69세 이영자님은 항상 핸드백에 관리 키트를 넣고 다니신다고 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자신 있게 가까이 앉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효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관리를 시작하셨으면 변화를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관리하신 다음에 가족들한테 냄새가 어떤지 물어보시거나 거울로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또 본인이 느끼는 가려움이나 불편함의 변화도 체크해 보시고요. 변화를 확인하시면 더 동기부여가 되고 습관을 지속하기도 쉬워져요.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귀뒤 청결 습관을 생활 전반에 포함시키시면 단순한 관리법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평생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귀뒤 청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얼굴과 목만 깨끗이 씻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귀뒤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보았어요. 정말 간단한 차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만약 귀디를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근한 냄새가 계속 날 수 있고 피부 트러블이 반복될 수 있어요.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염까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피부톤이 한층 밝아지고 트러블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냄새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가려움 없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들과 가까이 대화할 때도 걱정 없고 가족들과 스킨십 할 때도 편안해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주거든요. 박영희님 사례에서도 봤듯이 손주가 할머니 냄새 좋다고 말해준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20년간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해요. 복잡하고 비싼 관리법보다는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하나만 제안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 세수하신 다음에 10초만 투자해서 귀 뒤를 닦아보세요. 무향이고 순한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1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일주일만 지나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나 후회하실 거고요. 습관이라는 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한 달 지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평생 건강한 습관을 하나 얻는 거거든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정말 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피부는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은 더 활기찬 노년 생활을 가능하게 해줘요. 다음 영상에서는 귀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귀 청소하는 올바른 방법부터 난청 예방법까지 정말 유용한 정보들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히 면봉 사용의 숨겨진 위험성과 안전한 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실 건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미 귀뒤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건강하게 유튜브 생활도 하셔요. 1번부는 소정의 상품도 있을 예정이니 진짜로 누가 당첨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해요. 조심스럽게 구독자는 소중하다 느끼고 싶네요. 참고로 소정의 상품은 비밀입니다.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을 담았어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1번만 해당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급대처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날 때 저는 야옹야옹도 많이 외치는데요. 어떠세요, 야옹? 한번 사례들을 보러 가보시죠. 여러분,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났다고 여기다가 큰 위기를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입니다. 30년간 근육경련과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연구실로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서 단순한 다리 경련이라고 생각했다가 심각한 혈관 문제를 발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 6가지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응급대처법 7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작은 신호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감해 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로 상담을 오신 박영수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쥐가 났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쥐가 나곤 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통증이 수시간 동안 가시지 않았고 다리까지 붓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영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다리 경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늦게 큰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관리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의 쥐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근육 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쥐가 나게 됩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보고에 따르면 중년 이후 무리한 운동 시 근육 경련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영호 72세님은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산에 나섰어요. 그 이후로 밤마다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났습니다. 운동은 가볍게 시작하고 준비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격한 운동 직후 나타나는 경련은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 습관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땀으로 수분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빠지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대한영양학회는 여름철 탈수가 다리 경련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어요. 이정자 70세님은 여름철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다가 자존질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나눠서 마시고 바나나나 견과류 등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오늘 물을 몇 잔 드셨나요? 세 번째로 혈액순환 장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근육이 뭉치고 경련이 일어나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노인의 40%가 혈관성 다리 경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성호 75세님은 한쪽 다리만 자주 쥐가 나고 붓기까지 생겨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전이 발견됐어요. 오래 앉아 있지 말고 1시간마다 발목을 움직여주세요. 붓기와 변색이 함께 있으면 즉시 전문기관에 가셔야 합니다. 혹시 다리가 자주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일부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물이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국임상양리학회는 스타틴 계열 복용자의 10%가 근육 경련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미자 68세님은 콜레스테롤 약 복용 이후 새벽 경련이 잦아졌어요. 약 복용 후 증상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되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세요. 복용 중인 약이 쥐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무거운 이불이 다리를 누르면 경련이 잘 생겨요. 일본 노인보건학회는 무거운 이불이 다리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장순자 74세님은 무거운 이불을 가벼운 걸로 바꾼 뒤 경련 빈도가 줄었어요.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서 수면 자세를 바꿔보세요. 지나친 압박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마지막으로 신경이나 내분비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근육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한내분비학회에 따르면 호르몬 불균형 상담자의 15% 이상이 근육경련을 겪는다고 합니다. 오세훈 71세님은 척추관 협착증 진단 후 다리에 잦은 쥐를 경험했어요.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나이 탓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고려하세요. 갑작스런 마비나 열이 동반되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혹시 쥐와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쥐가 났을 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며 긴장이 풀립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잡아서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해요. 혹시 지금 이 동작 해보실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 긴장을 완화해줘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과 서로 종아리 마사지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찜질이에요. 온열 효과로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풀립니다.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에 올려주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에서 45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여러분은 찜질팩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탈수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수분 보충이 필요해요.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작은 컵에 천천히 나눠서 마셔보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다리를 높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정맥순환이 개선되어 베개를 이용해서 다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올리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해주세요. 평소 다리를 올리고 쉬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입술 중앙을 꼬집는 방법입니다. 신경반사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엄지와 검지로 5초에서 10초 정도 꼬집어 줍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효과 없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혹시 이 방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승산혈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혈자리를 자극하는 법이에요. 종아리 뒤 볼록한 부분에서 두 마디 정도 아래를 3초에서 5초 정도 눌러주세요. 과도한 압박은 피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혈자리 지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응급법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평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를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만 사실은 수분 부족이나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는 혈관 질환이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전증이나 급성 동맥 폐색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본 사례들 중에는 단순한 다리 경련이라고 방치했다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반대로 올바른 대처와 예방, 습관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이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다른 건강 문제도 함께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연구실로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간단한 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밤에 잠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발목과 종아리를 2분만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고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쥐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전문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에 쥐와 밀접하게 관련된 혈액순환 관리법과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되는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식이요법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정말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만 엄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건강하게 유튜브 생활도 하셔요. 그리고 제 구독자 1번이 되어주신 분과는 함께 유튜브 어떤 내용이 듣고 싶으신지 논의도 해보고 싶어요. 부담스러우신가요? 1번 분은 소정의 상품도 있을 예정이니 진짜로 누가 당첨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해요. 조심스럽게 구독자는 소중하다 느끼고 싶네요. 참고로 소정의 상품은 비밀입니다.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을 담았어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1번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